9월 13일 모의고사 9번 시작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식으로 주어져 있어. 여기서 움직인 거리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얘를 절대값에서 적분한 게 움직인 거리잖아. 그래서 일단은 속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식으로 표현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속도 vt가 되고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돼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3으로 인수분해 먼저 해주고 이렇게 마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v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이 2인 것도 알 수가 있죠. 왜 이걸 축을 알아봤냐면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면 0부터 a까지랑 다시 a부터 4까지야. 그럼 우리가 다시 0부터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 0부터 4까지를 생각했을 때 정확히 0과 4도 2에 대한 대칭인데 움직인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A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인 거리를 실제로 구하면 되니까 이제 구하는 건 이제 나름대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0부터 1까지 그냥 구한 거랑 2부터 1까지 구한 거 부호 바꾸기로 원래는 이제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입해도 괜찮잖아요.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기. 이제 얘는 거꾸로 1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거 빼기. 이런 식으로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적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VT를 양수니까 그냥 적분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하고 1부터 2까지를 부호를 사실은 바꿔서 이렇게 적분을 한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가 이제 B값인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식을 생각해 놨어도요. 어차피 얘 적분한 거 자체가 XT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신경 안 쓰면요.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거 빼기.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1 대입한 걸 먼저 빼겠습니다. 1 대입한 걸 먼저 더하고 빼기 2 대입한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적분 공식 알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반으로 나눠도 괜찮죠. 한번 해보면 2분의 1에 6분의 1에 최고차 한계 수가 3이고요. 여기 속도 3. 그 다음에 근의 차가 2니까 2의 세제곱 8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렸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알면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은 자 x 1 대입하면은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4고요. 그 다음에 x 0 대입한 건 없어지고요. 여기 1 대입한 거 또 있으니까 2배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여기서 살짝 해보면은 8, 2는 4, 4, 6, 24, 2, 9, 18 계산해주면은 26이니까 2네요. 그리고 빼기니까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4, 2, 8에 2 빼니까 답은 6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곱하기 B라고 했으니까 A 아까 처음에 2였고요. B 방금 6 구했으니까 답은 12가 되겠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0번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2개가 만나는 점도 주어졌고요. 길이는 AB 1, CD 주어져 있고 1 루트 2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ABD, ABD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조건은 각 AEB가 둔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AEB가 둔각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쓸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A2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X로 놓느냐는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같은 게 2개 이상 반복되니까 얘를 X라고 두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이유를 떠나서 선생님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가장 짧은 변을 X로 두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긴 변 만들 때 더하거나 곱하는 게 편하니까. 긴 변을 X라고 두면은 짧은 변을 할 때 나누거나 뺄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곱하기 더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그 방금 앞에 얘기한 2가지 중에 짧은 변인 A 길이를 X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바로 생각나야 돼요. 지금 여기는 막곡지각이니까 당연히 같고요.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에요. 항상 이런 그림에서 항상 있는 닮음이죠. AA 닮음. 그럼 닮음비를 활용할 건데 마침 여기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어서 1대 루트 2 닮음인 것도 알아냈어요. 그럼 첫 번째 여기 x니까 닮음에 의해서 루트 2x죠. 근데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루트 x고요. 그리고 여기가 1대 1하고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한 번 더 곱해서 2x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코사인 x 이용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은 루트 2x 제곱인 2x 제곱, 그 다음 1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에 위에 코사인 값 곱하고 2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2루트 2x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면 약분되는 건 약분해주고 여기도 2 생기니까 한 번 더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수 싫으니까 2를 곱해주면서 2항을 하겠습니다. 여기 2되고 4돼서 2항에서 2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도 있는데 이거부터 할까요? 여기서 2 곱했으니까 위에서 남은 거 5랑 x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로 2항 했으니까 이거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5x, 그리고 여기다 2 곱한 거 그대로 2는 0. 인수분해 해주면 x가 2 또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가 둔각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쓰이네요. 둔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보다 더 짧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x가 1보다 짧다, 뭐 조금 더 자세했으면 1이 가장 긴 변이다, 이런 이유들로 2분의 1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했던 A 길이가 바로 나와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1번에 여기 f랑 f 절대값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있는데 얘를 gx라고 한다면 gx는 f가 만약에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될 것이고 f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2f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가 될 건데 g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0이 나오는 구간이 여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1보다 클 때 f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두 배를 나눈 게 두 배를 한 게 얘네들이니까 얘를 반으로 나눈 게 실제로는 f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f에 대해서 거꾸로 추론을 좀 해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반으로 나눈 거 가져갈 것이고 x가 1일 때도 반으로 나눈 거 가져갈 것이고 x가 1보다 클 때는 0이 나왔다는 거는 f가 양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나 조건에서 1부터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2차식이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애는 또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 요거 때문이죠. 이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1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1일 때 마이너스 2 찍으면서 1차 함수 그려보면은 얘를 딱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얕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x절편이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이면서 이렇게 생겼고, 다조건을 보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연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나머지 2차식이 어떻게 생겼을지 몰랐지만 양수이려면 일단 여길 지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이유는 이제 여기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계속 양수일 수 있으려면 위로 볼록이면 안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또 꼭지점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얘랑 연속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인 부분에서 연속이면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물론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꼭지점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 조건, 다 조건을 본 거고, 오히려 거꾸로 가 조건을 다시 보면 F3, 여기 3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1과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숫자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3도 숫자로 얻어낼 수가 있겠지. F3은 F1이 마이너스 2니까 3 곱해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F-1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 만나서 0이 돼요. 그래서 2차식에 대해서 F3이 0인 거 하나를 또 얻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그럼 어떤 그림이 해당됩니까? 얘가 실제로는 답이었던 거고 여기가 실제로 3이어야 되는 거죠. 이 그림 헷갈릴 것 같아서 확정된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려드릴게요. 3일 때 0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0이 되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은 0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모순될 테니까 딱 접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에 대해서 아는 게 아직 최고차항계수는 모르니까요. fx를 최고차항계수 a라고 두면 3에서 접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아까 그림에다가 반영했는데 어느 지점 지난다고 했죠? F1 대입했을 때 2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은 4의 2가 2. 그래서 A 값까지 잘 나왔습니다. 식이 완벽하게 나왔고 문제에서 F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F7은 A 곱하기 7 대입하면 4니까 4, 4, 16 약분해주면 8이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에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연수엠이 요거를 또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요거 우리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합인데 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했다 뺐다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합끼리 예를 들면 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반항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건너뛰면서 일반항들을 더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들의 합에 대해서 또 한 번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SM부터 만들어 보면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빼기 1분의 첫째 항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A에다가 공비 3의 M 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가 1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만 좀 정리해주면 A 곱하기 3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2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요거 1번, 2번이라고 하면 지금 2번부터 한 겁니다. 1번을 마저 해주면은 헷갈리면 처음에 조금씩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1부터 대입해서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짝수로 바뀌면서 A2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갈 건데 어디까지? 2m 대입할 때까지니까 짝수죠. 짝수니까 플러스로 끝나고 S, 2m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야. 하지만 우린 여기 두 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둘이 계산해주면 A2가 되고 점점점 더하기 A, 2m번째까지 다 더한 거라는 거를. 그럼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수열을 새롭게 BN이라고 정의한다면 얘는 공비가 9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얘를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은 9-1분의 첫째 항은 A2 자체이기 때문에 A의 첫째 항이었던 A와 실제 공비 3을 곱한 첫째 항이 3A가 되고 다시 9에다가 지금 항 개수는 M개죠. 요거 2M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가 21이래요. 이것도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여기 8이고요. 여기 3은 7로 약분됐으니까 8, 7에 56, a 곱하기 9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5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하면서도 지금 눈치를 채야 됩니다. 방금 위에서 구한 식과 굉장히 연관이 깊죠? 두 식을 나눠버리면 좌변에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3의 m제곱 플러스 1이 남고요. 우변은 나눠져서 28이 남네요. 그래서 3의 m제곱이 27, 그러면 따라서 m은 3 이렇게 하나를 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a는 대입하면 구해지겠죠? 위에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위에 식에 대입하면 a에 우리 아까 이거 27이었으니까 26 곱한 게 2다. 그래서 a는 13분의 1 이렇게 첫째 항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5 빼기 A2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등비수열 첫째 항 공비 다 아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은 A5는 13분의 1에다가 공통되니까 그냥 묶을까요? R 4개 곱하면 되니까 81. 그 다음에 R 한 번 곱한 거니까 3 해주면 78이네요. 약분이 잘 돼서 6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와 실수 t에 대해서 상수함수와 3차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래요.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k가 3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왠지 아닐 것 같지만 f가 계속 쭉 증가하는 애라면 gt 자체가 계속 1이겠죠. gt는 계속 1개, 교점 1개. 그러니까 계속 연속인 함수라서 극한과 함수값의 차이가 항상 0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k값은
0밖에 없겠죠. 그래서 k 값이 오직 하나, 0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탈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지만 극대극소를 가지는 f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임의로 극대 극값들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GT는 눈에 보이니까 요거 한번 바로 구해볼 수 있겠죠. 리미트 t가 k- 갈 때 GT 값 마이너스 k에서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GT가 연속인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둘이 빼서 0이 되겠죠. 거의 다 0이 될 것인데, 알파랑 베타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 알파에서 계산해보면은 좌극한 빼기 함수값, 좌극한이 하나, 함수값이 2개니까 빼서 마이너스 1. 좌극한이 베타에서는 3개, 함수값이 2개니까 둘이 빼서 1이어서 하나, 둘, 셋, 요 값인 K값이 딱 3개 나왔죠. 그래서 K값으로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K값이 된다는 거는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GT가 움직이면서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지금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그 자체가 K값이 알파 베타인 거야. 0은 이제 연속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0이니까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있는 알파가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베타가 1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왼쪽 식까지 같이 생각해서 대입을 좀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F0은 0,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대입하면 F-1은 1 이렇게 돼서 지금 부호가 다 다르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런 걸로 씩 세우면 좋죠. 마이너스 x라는 함수와 연립한계의 근이 이렇게 3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최고차 한계수 양수라고 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a라고 두면은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최고차항 양수라고 한 거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값을 다시 보면서 f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0에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냐면은 왼쪽으로 간 거랑 오른쪽으로 간 거, 그리고 위로 간 거 내려간 게 대칭이잖아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한 칸 갔더니 위로 한 칸 갔다. 대칭이니까 0,0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우리 비율 관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확장해주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2인 것도 알 수가 있어서 이거 대입할 수 있는 값 하나 있으니까 모르는 a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a. 그리고 f-2가 우리가 구한 대로 값을 마이너스 1을 갖기 때문에 좌변은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2분의 1이겠네요. 식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4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F4는 여기 보면서 그냥 할게요. 2분의 1, 4, 그 다음에 4 빼기 1, 3, 4 더하기 1, 5, 그 다음에 요거 이항해주는 거 잊지 않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까지. 계산해주면은 여기서 6, 5, 30, 30 빼기 4니까 26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고 전항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얘네들도 확인을 해보면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나머지가 1이나 2죠. 그럼 제곱했을 때 나머지가 1이나 4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2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고요. 얘가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돼서 얘도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 다음에 더 읽어보면 이렇게 부등식을 보시면은 뭐가 궁금합니까? 이웃한 두 항의 대소 관계가 좀 궁금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이 어떨 때 커지고 작아지고 어떨 때 같은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지가 제일 쉬우니까 먼저 써보면 3분의 이제 an 쓰기 귀찮아서 x라고 그냥 간단히 쓰겠습니다. 얘를 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 하고 보니까 3 곱하고 2항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래서 1, 2.
그래서 x가 1일 때와 2일 때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이걸로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1, 2일 때 같고 0이고 1 전으로 1 다음으로는 양수고 1과 2 사이는 음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든 항이 자연수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어떤 항이 1 또는 2일 때만 같은 게 나오는 거고 3부터는 그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더 크다는 거죠. 점점 커진다라는.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한번 해보면은 3분의 2x 플러스 1이 x가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얘도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은 0이어서 x 값은 3이 나오고요. 얘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항을 원래는 선생님이 이쪽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를 기준으로 좀 보면 되게 보기 좋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다음 항, 얘가 전 항이라서 이쪽으로 이항했기 때문에 큰 항 빼기 작은 항이 음수라는 거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 이후로는 계속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 다시 보면은 1, 2, 3의 배수가 아닐 때 딱 맞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1, 2일 때는 계속 1이면 1, 2면 2가 나와요. 그럼 이게 계속 0이겠죠.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1, 2, 그리고 3까지도 안 됩니다. 3의 배수일 때, 3일 때, 그 다음 항 3, 그 다음 항 3 계속 3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첫째 항이 일단은 4 이상의 자연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좀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이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맥시멈 4까지만 나와 있어서 얘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일 때는 만족 안 하고 2일 때는 만족한다라는 걸로 바꿔서 단순하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a2 빼기 a1과 a3 빼기 a2의 곱이 이제 만족하지 않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a3 빼기 a2, a4 빼기 a3이 0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놨고 둘 대소관계가 궁금하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서 금방금방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1, 2나 3은 안 되기 때문에 4부터 출발할 건데 자, 당연히 우리는 A1부터 출발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부터 4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쪽으로 갈지 나중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두 번 한다고만 생각해도 너무 별로죠. 그래서 우리는 A2를 기준 잡아서 또 심지어 여기 A2와 A 사이 관계식이 마침 있어. 그래서 A2를 기준 잡아서 A2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4라서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식의 생김새를 보고 나중에 두려울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4부터 생각할 거고 A2부터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배수가 아닐 때는 여기가 이제 뜨문뜨문 점으로 찍혀 있겠죠.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계속 점점 커지는 애고 3의 배수일 때는 점점 작아지는 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A2에서 3으로 갈 때와 A3에서 4로 갈 때 이 상황이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A2가 3의 배수가 아니면서 A3은 3의 배수일 때 아니면서 얘가 배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A2가 3의 배수고 A3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두 번째 걸 만족한다라는 거야 일단은. 근데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A1에서 A2로 갈 때랑 A2에서 A3로 갈 때 상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지금 반대되기 때문에 A1의 경우는 얘랑 똑같이 A2랑 똑같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A2와 같이 3의 배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볼 수 있고 우리 기준은 A2로 하겠다는 거야. 자, A3을 그럼 구해볼 수 있겠죠. A2를 기준 잡겠다 했으니 그럼 A2를 그냥 A2라 두고 A2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서 A3을 만들면 3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 A4도 만들면 이제 A3은 3의 배수가 맞기 때문에 밑에 식을 보면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어요. 3분의 2 곱하기 방금 구한 식의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얘가 이제 A4인데 우리 첫 번째 문제 자체에서 A4가 A2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A4를 A2에 대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주면은 A2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지. 이것만 풀어주면은 A2가 잘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줄게요. 9 곱하면서 가져와 봅시다. 9 곱해서 여기 2 남았어요. 2A2의 제곱 플러스 4. 그다음 9 곱해서 플러스 9. 9이 18A2 마이너스 9. 이항해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18A 그 다음에 이항해주면 플러스 18 플러스 22. 약분되니까 약분부터 해주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죠. 그래서 안 맞아서 왜냐면 우리가 자연수에만 갔기 때문에 자연수 A2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은 버려진 겁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면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돼요. A를 기준 잡았기 때문에 A3은 A가 3의 배수여서 아래식 보면서 3분의 2 A2 플러스 1. 이번에는 3의 배수가 아닌 A3 때문에 A4는 위의 식을 다시 바라보면서 복잡하지만 요 정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분수 3분의 1 앞에 먼저 꺼내주면 밑에는 안에는 요거 제곱에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제곱하겠습니다. 9분의 4 A2 제곱 플러스 2배 하면 3분의 4 A2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1이 했다가 1도 더하니까 2 같이 더하겠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정리하고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보이죠? 2A2 빼기 1 2A2 빼기 1 같다고 하고 A2 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A2 나와야만 합니다. 이번엔 27 곱해야 되네요. 27 곱해주면 여긴 사라져서 4A2 제곱 27 곱했으니까 3 남아서 12A2 얘는 9 남으니까 9, 28 는 27 곱하니까 54A2 마이너스 27 이항에서 4A 제곱 마이너스 42A2 그 다음에 플러스 30 아니고 45는 0 여기서 선생님 잘못 더했네요. 지금 여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라서 2를 더했어야 되는데 안에다가 1을 더해서 2가 됐거든요. 여기 3으로 키워주고 그러면 아까 곱했을 때 27 약분해서 27 곱했는 거니까 27 그대로 남겠네요. 27 그러면 이항해주면 여기가 45가 아니라 54겠다. 여기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2A 제곱 마이너스 21A 플러스 27은 0 한번 얘는 도전해보면 1, 2에다가 3, 9도 괜찮고 9, 3도 한번 해볼만 한데 9, 6 하니까 숫자가 너무 작죠? 그러면은 9, 3 해봅시다. 18에 3이니까 딱 더하면 2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A2 자연수여야만 하기 때문에 9로 딱 하나만 나와서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A1으로도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A2가 방금 9였고요. 그 다음에 A3은 A2가 3의 배수니까 어차피 3은 안 구해도 되네요. A4로 가겠습니다. A4는 요거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9에 18 빼기 1이니까 17이고요. A1만 거꾸로 추론해보면 자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 정해놨습니다. 여기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의 식을 보면서 아래 식을 보면서 3분의 2 x 또 x 쓸게요. 플러스 1이 9가 나온 거기 때문에 2항이면 8 나누면 4 3 곱하면 12가 돼서 필요한 A1과 A4를 다 구했습니다. 저 둘을 더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29, 2번이 답이겠네요. 15번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고 양수 a가 있고요. g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여기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얼마 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상수가 위에 있고 x가 밑에 있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a랑 t랑 x 이렇게 문자로 보이는 게 3개나 있다라는 점인데 어차피 t라는 애가 적분 변수기 때문에 x와 a 사이를 움직이는 t야. 그러니까 무조건 x와 a 사이에 t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뭘 결정하는 거냐면 a와 x의 대소관계를 결정하면 t의 대소관계는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이제 낀 경우를 나누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x와 t의 대소관계 때문에 절대값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g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작을 때는 t가 x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돼서 부호를 바꿔줄 건데 어차피 이거 순서 바꿀 거니까 같이 부호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없이 a부터 x까지 x 빼기 t에 ft dt 그리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클 때는
이 경우니까 t가 x보다 작아서 얘가 양수야. 그럼 이거 방향 바꾸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겠다. a부터 x까지 x-t의 ft dt.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g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미분도 하고 싶게 생겼죠. 미분 해주기 전에 이것도 해볼 수 있겠다. ga는 0. 자, 미분 해주면은 이거 전개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외워져야 돼요. 그래서 a부터 x까지 ft dt. 그 경우에는 어차피 부호만 다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a 대입해서 g'a가 0인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직도 적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싶은데, 이제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겠지만 미적분 안 배운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얘를 새로운 함수로 둔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지만 이제 우리가 어차피 풀이를 서술형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좀 할게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얘를 한 번 미분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 미분했다라는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g 더블 프라임 한 번 더 미분해준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gx식만 보고 해볼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니까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같이 한번 써줄게요. 그리고 g'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함수 g'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가 연속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a 대입하면 어차피 0이라서 당연히 확인되고, 그래서 이 미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얘가 더 필요했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라봤을 때 얘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fa와 마이너스 fa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fa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fa에 대한 걸로 겨우겨우 넘어온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이차함수고 최고차함계수가 주어져 있는 유일한 이런 좀 자세히 알게 된 식이 f이기 때문에 f에 대한 정보가 좀 소중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fx를 만들면 a라는 근 하나랑 나머지 근을 모르니까 짝꿍처럼 b를 가져와 주면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고, g'0은 0이다 이용해보면은 a가 양수 a이기 때문에 a보다 작은 여기 0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0은 인테그럴 a부터 0까지 ft dt니까 이 식을 t로 바꿔서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t 플러스 ab dt 적분해주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t 제곱 플러스 ab t. 그래서 a부터 0까지 0 대입한 거 다 사라지니까 a 대입해서 부호 바꿔주기 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3분의 1 a 세제곱 대입했다 치고 여기 분배 법칙도 바로 쓸게요. 그리고 부호 바꾸면 플러스 2분의 1 a 세제곱이죠. 여기 둘이 만나서 그다음 플러스 2분의 1 a 두 개곱 b 하나 a 제곱 b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죠.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 대입하면 a가 두 개고 b가 하나. 마침 동류항이 다 생겼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b 얘가 0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b는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 제곱 통째로 나눠주면 6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는 0이 돼서 관계식이 하나 나와서 b는 하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2항하고 2 곱해주면 3분의 1a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으로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게 뭔가 봤더니 g-1은 0 요거 있으니까 이용을 해볼게요. g-1은 역시나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 여기 왼쪽 위쪽 보면서 인테그럴 a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ft dt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요거 부호 바꾸고 싶은데 그럼 같이 요것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마침 얘가 양수니까 순서대로 써서 편하기도 합니다. t 플러스 1 ft dt 얘가 문제에서 0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는 함수가 이제 여기 나온 함수는 아니니까 새로운 문자를 여기서 좀 써볼게요. 얘를 만약에 ht라고 하면 ht에 보면 인수가 t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근으로 갔고, 그 다음에 ft의 근인 a와 b도 근이겠죠. b는 이렇게 바꿔 쓸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ht의 근은요, 는 0의 근은 마이너스 1하고 a하고 3분의 1 a, b였던 3분의 1 a였다라는 거야. 근데 f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h는 3차식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3차식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려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요 근을 보고 다시 식을 보면요, 두 근이 여기 나와 있어. 근데 대소관계도 명확하게 a가 양수기 때문에 제일 작고 그 다음이죠. 근데 제일 작은 근부터 제일 큰 근까지 적분했더니 0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정확히 여기가 대칭이어서 이 작은 근부터 큰 근까지 딱 적분했을 때 여기 넓이가 같고 부호가 반대여서 0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대칭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운데가 중점인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더한 거는 가운데 거의 2배다 라고 식 세워줘도 되고, 가운데 거 중점 진짜 구해서 식 세워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항해주면 3분의 1 a가 1이어서 a는 3하고 값이 아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a랑 b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b는 1인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거는 a가 지금 나왔고 g'4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g' 여기 식 있어요. 보면서 다시 한번 써보면 g'4는 이제 a보다 3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 붙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a부터 3부터 x까지 4까지 ft dt인데 식 쓸까요? ft dt. 다시 한번 아까 위에 있는 거 보면서 여기 있는 걸로 바로 이용하면 좋으니까 여기 생략할게요. ft dt, 여기 ft dt 이렇게만, 이거는 상관없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하고 여기 보면서 똑같이 쓰면 되겠죠. 3분의 1t 세제곱에 그 다음에 3하고 1 더해서 4니까 약분해서 2 마이너스 2t 제곱, 그리고 3하고 1 곱하니까 3이니까 플러스 3t, 3부터 4까지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묶어주고 4로 대입을 해주면은 3분의 64 마이너스 2에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3, 4, 12 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하나 약분되니까 9, 3, 3은 9, 9, 2, 18 플러스 18, 3, 3은 9,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자연수끼리 먼저 해보면 여기 다 사라져서 좋네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0. 얘랑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0이 3분의 마이너스 60이니까 3분의 4 남아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a 곱하기 g'4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4여서 답이 5번입니다. 20번에 사인 함수가 있는데 주기가 얼마입니까? 파이 약분되고 a 곱하니까 2a고요. 딱 주기까지 하나 그리란 얘기네요.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방정식, 우리 합성함수 많이 풀어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fx를 t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범위가 바뀌죠. 이건 x의 범위니까 한 주기 다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한 주기 다 그렸을 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도 가지고 1도 가지는 요 사이의 값을 다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t를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ft는 t이기 때문에 위에 사인 함수와 y는 x라는 그래프와의 교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그림에다가 해가 만약에 나왔어. 하나가 나왔어. 그럼 그 하나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근이 2개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3개의 근을 가지려면 하나 선을 그어서는 3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얘 근이 이제 2개 이상이라는 거를 미리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ft를 그리는 겁니다. t의 범위 잘 보면서 우리 한 주기가 아까 2a였죠? 2a였는데 a가 1보다는 크대요. 그러니까 한 주기보다 얘가 좀 안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다가 말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색칠이 있어야죠. 1까지, 그리고 이렇게 또 그리다가 비슷하게 그만 멈추고 마이너스 1까지. 얘를 지금 그린 게 y는 ft입니다. 지금 그린 게 y는 ft고요. 이제 y는 t, 즉 y는 x 그리면 되는데 교점이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해도 안 될 것이고 살짝 비스듬하면 교점 3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날 때까지도 3개 있고요. 그거보다 더 완만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사이 어딘가에 있겠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바로 y는 t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요 해가 누굽니까? 0은 당연하고요. 여기 있는 거 누군지 모르지만 둘이 서로 대칭이죠.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긴 0이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어디로 가져가야 돼? 진짜 fx로 가져가야죠. fx로 가져갈 때 다시 x 범위는 뭡니까? 뚫려 있고요. 한 줄기 다 가져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알파, 0 알파를 그릴 건데 근이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겠습니까? 일단 0은 당연히 정해져 있죠? 여기 정해져 있어서 근 하나는 얘고요. 나머지 2개 하나씩만 가져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딱 여기 끝나는 요 지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이기 때문에 여기 곱한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알파 자체는 1이 되는 거고 이 알파는 원래 여기서는 얘의 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f1이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입해주면 모르는 a 나오겠죠. 따라서 f1은 사인 a분의 파인데 그게 1이래요. 근데 우리 이 주기 안에서 1이 나올 수 있는 값이 a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21번에 도형 관련인 것 같기도 하고 지수로그 관련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읽어볼게요. 지수함수 위에 2점, 2, 4분면에 있는 2점이 있고 로그함수 위에 1, 4분면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삼각형 OAC랑 OBC의 넓이가 각각 주어져 있고 심지어 정확히 2배의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그리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두 원 다 원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림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림을 따로따로 좀 뜯어서 그리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따로따로 그려보면 일단 삼각형 OAC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봤더니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고 얘가 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90도라는 거지. 원주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 그래서 OAC 넓이를 구할 때도 여기 길이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 OBC를 그려봐도 얘를 지름으로 하고 또 얘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 얘도 역시나 90도입니다. 근데 여기 OC 길이가 같은데 넓이가 정확히 2배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가 2배란 얘기겠죠. 또한 여기 고정된 변에 같은 각도로 쭉 뻗은 선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점 A가 중점에 위치한다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좌표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점 A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하면 a는 t, 하고 대입해주면 a의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겠고 b좌표는 요거 2배라고 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2배면 여기 x좌표도 y좌표도 똑같이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2t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a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야.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y좌표도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t 제곱에 2배 한 것이 a의 마이너스 2t 제곱이다. 양변에 a의 마이너스 t제곱 나눠주면 2는 a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 그럼 정확히 얘가 이 좌표랑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면 a좌표를 t, 2라고 할 수 있고 b좌표는 2t,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도형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수로그도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둘의 관계를 보면 좋겠죠. 얘를 역함수 취한 다음에 y축 대칭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점도 마찬가지잖아. 점 A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I를 A'이라고 한다면 y축 대칭 먼저 시키면은 x부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 다시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시켜보면 y는 x 좌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y축 대칭을 했다가 y는 x 대칭을 한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90도 회전한 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90도 회전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 선 안에 있겠다. 이 점이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과를 보고 눈치를 채는 건데 이 두 점을 보면은 순서가 바뀌었고 보호가 다른 곳이 있지만 우리가 거리 구할 때 원점과의 거리 구할 때 어차피 제곱하고 그냥 더하기 때문에 거리가 같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이 점을 90도 회전한 애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OA에서 같은 길이를 유지한 채로 정확히 90도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거리 같게끔 가져온 것이 바로 이 A 더블 프라임이라는 거지. 으로 이 A 더블 프라임의 좌표를 여기 위에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한번 해보면 로그 A의 2는 마이너스 T 하잖아요. 얘를 다시 한번 지수로 바꿔주면 처음에 나왔던 그 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점 C랑 A 더블 프라임이 결국엔 같은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아무런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니어서 좀 문제가 쉬워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C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처음에 숫자로 아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던 이 OA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 얘와 얘가 이제 원점에서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 똑같은 거 두 번 곱할 거니까 생략하고 t제곱 플러스 4 해준 게 문제에 주어진 게 8분의 25였어요. 그래서 2 곱해주면 4분의 25 4 이항해주면 4분의 16 빼는 거니까 4분의 9. 그래서 t값은 2분의 3 뿔마 2분의 3인데 a가 2, 4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의 9제곱인데요. 우리가 지금 a의 몇 제곱에 관련해 있는 게 요게 식이니까 대입을 마지막으로 해주면은 a의 마이너스 t제곱은 a의 2분의 3 제곱이었던 거고 걔가 2였다는 거고요. 9제곱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제곱도 하고 세제곱도 해서 즉 6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2분의 3에 6제곱을 하는 게 a의 9제곱이고요. 2의 6제곱이니까 답은 64가 되겠다. 22번에 세 양수 MNK, M에는 여기 방향이 위치가 주어져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 그리고 gx는 여기 빼고 나머지 부분 지금 분모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분모 0이 되게 하는 애들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절대값이 너무 많은데 이 밑에 거는 그래도 풀 수 있으니까 왜냐면 대소관계가 있어서 풀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gx를 위에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잠깐 그냥 두고 밑에 거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대소관계를 생각해보면은 양수고 mn 그 다음에 5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0부터 m까지 그러면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부호 바꿔서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m 플러스 n이고요. 그 다음에 n부터 n까지면 얘는 양수가 돼서 그냥 나오고 얘만 부호 바뀌니까 x는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네요. 마지막으로 n부터 5까지는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2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조건을 좀 살펴보면 가조건에서는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왜 끊겨져 있는 부분마다 확인을 좀 해볼게.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는 당연히 0 되는 데를 기준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인 건 알고 있고요. 1차식 우리 이런 그림은 많이 봤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0에서 연속이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0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0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은 k분의 1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씌우니까 5가 되고 여기는 F0 대입하고 부호를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서 다시 써보면은 5K분의 절대값 F0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하면 n 플러스 n 이게 같아야 됩니다. 얘를 1번이라고 할 건데 처음부터 아직 식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연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를 대입하려고만 해도 벌써 분모를 0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걔 말고도 마이너스 k라는 음수에서도 여기 음수에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연속이려면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뭐 하려고 하냐면은 x가 마이너스 k일 때 그리고 x가 5일 때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1번부터 해보면 x가 마이너스 k일 때 극한 존재를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k가 양수라서 마이너스 k 음수기 때문에 여기를 바라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k로 갈 때 함수값 그러면은 그 함수 식을 써보면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x가 마이너스 k 음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k 음수 쪽으로 가면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입을 해준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입해주고 음수니까 절대값 풀어 나오면서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인데 k 플러스 5분의 1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k로 갈 때 남은 식이 뭡니까? x 플러스 k 분의 절대값 아직 못 나온 fx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존재하려면 일단 분모가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면은 마이너스 k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극한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2개 이상 가져서 대입을 약분을 하고도 대입해서 0이 돼서 부호가 바뀌는 게 신경 써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인수 2개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어차피 f가 3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으로 조금 써볼만 하겠죠. 그러면은 fx를 최고차 한계수 몰라요. 하지만 양수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x 플러스 k라는 인수 2개 가지고요. 나머지 인수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 상태에서 2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일 때. x가 5일 때 극한을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5일 때가 딱 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식이 달라서 확인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구합시다. 5-로 갈 때 gx. 어떻게 생겼냐면 5보다 작은 쪽이 여기 있습니다. 2x-m-n이고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10-m-n입니다.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5 플러스로 갈 때 5 플러스가 요 위에 식 다시 한번 볼 거고, 써보면 x 플러스 k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5분의 fx 다시 한번 썼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fx에 이거 2개 있었으니까요. 얘 약분 하나 대고 남는 걸 써보면 x가 5 플러스로 갈 때 얘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얘 양수니까 그냥 나올 수 있고, 분의 얘를 대입했다 치고 이거 하나가 사라진 거야. k는 양수였기 때문에 지금 5 플러스를 더하면 양수잖아요. 그럼 그냥 약분돼서 그냥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냥 양수라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나오고, 알파가 아직 얼마인지 몰라서 얘는 안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얘가 근데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제 진짜로 5를 대입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약분이 뭔가 더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k는 양수니까 얘랑 같이 인수일 수가 없어서 얘랑 인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가 5인 거를 여기서 찾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얘가 5기 때문에 5보다 큰 거 대입했을 때 플러스로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약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a에 x 플러스 k니까 5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확인을 다 해줬습니다. 여기는 분모를 0에서는 이제 분모가 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확인했던 거고, 나머지는 분모가 되는 애라서 극한을 구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이용할 건데요. 나조건 여기 좌변식만 보면은 우리가 2g'x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미분 가능할 때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확실하지가 않죠. 확실히 미분이 안 되는 구간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심히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얘를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 자체를 hx라고 하겠습니다. hx를 한번 구해보면 요 구간에서만 궁금하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m하고 n일 때만 m하고 n일 때 상황이 바뀌고 그 사이에서는 똑같은 식이었기 때문에 x가 m일 때랑 n일 때 따로따로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hx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실은 원래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에다 직접 x 플러스 h, x 빼기 h 대입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어쨌든 h가 0 플러스 양수기 때문에 m일 때는 m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는 여긴데 m에다가 뭔가를 빼야 되는 순간도 있어서 이 식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경계일 때는 좌우가 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m과 n 사이일 때는 식이 좌우가 다 여기 똑같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봐도 1차식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얘가 이제 너네가 프라임으로 계산을 할 때 바꾸는 과정 기억하셔야 돼요. 원리를 생각해보면은 여기도 이제 기울기가 있고 여기도 기울기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h가 가는 방향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우미분계수고 이쪽에 있는 게 좌미분계수라는 걸 눈치채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얘가 마이너스 같지만 요거 나중에 바꿔주는 거 생각하면 더 두 기울기를 이제 더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m에서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 얘 상수함수니까 기울기 0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선 계속 상수함수기 때문에 그냥 연속하는 거,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G'인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이고요. 그 다음에 n일 때는 여기서의 기울기 0, 여기서 기울기 2니까 둘이 더해서 2입니다. 그래서 hx를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식에 대입해도 정확히 나오고요. 이렇게 눈치채서 모양을 알고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h라는 식이 6x 빼기 4라는 애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연립했을 때. 근데 지금 얘네들은 다 상수함수고 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각각 교점이 많아야 하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나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구해보면 이제 x가 m일 때만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m이어야 되겠죠. 6m 빼기 4는 마이너스 2여서 m은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이항하면 2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일 때만 가능하니까 n을 대입해주면 6n-4가 2라서 이항하면 6이니까 n은 1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교점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6x 빼기 4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x는 3분의 2가 돼서 여기서 말한 이 실근의 개수 3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이면서 m과 n 값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아까 m하고 n 남았던 부분 있잖아요. 돌아가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m과 n이 있었기 때문에 10 빼기 m 3분의 1, n 1 빼주면 3분의 4를 빼는 거니까 3분의 30에서 3분의 26이 되고요. 얘네 둘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5a 플러스 5k가 3분의 26까지는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중에 하기로 했던 위에 3번 있죠. 여기도 이제 fx식을 어느 정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n 플러스 n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진 거야. 3번 여기다가 마저 해보면 5k는 양변에 곱할까요? 자, f0이 얼마 묻지부터 가지고 와보면 0 대입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아까 마이너스 5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5a에다가 k제곱. 네, 절대값 씌웠는데 마이너스 5a k제곱. 5도 양수, a도 양수, k제곱도 양수니까 플러스 보호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는, OK 여기서 나눌까요? 밑에 마침 있으니까 OK도 나눕시다. 한 것이 n 플러스 n,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다 해서 ak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또 ak 있었죠? AK 여기 잘못 썼네요. AK죠. 여기 전개했을 때 AK였고 얘가 3분의 4였으니까 A가 나오겠다 이제. 5A는 3분의 4 빼서 3분의 22 여기까지 구했고, 따라서 A는 15분의 22. 자, 이제 드디어 거의 다 구했으니까 한번 뭐가 궁금한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런 애들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도 구했고, K 이제 구한 거죠. K도 써볼까요? K는 AK가 3분의 4였으니까 K는 3분의 4를 A로 나눠주면 22분의 15 곱해주면 3 약분해서 5 남고 여기 2 남으니까 10에다가 2 나눴으니까 11이네요. 11분의 10. 그래서 K 값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구한 것 같아요. 한번 답을 구해보면은 따라서 66 곱하기 K 방금 11분의 10 구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F 최고차항 계수만 알면 되죠. F 최고차항 계수가 아까 A였는데 F가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어서 22분의 15 요거 계산하는 거네요. 이제 분배 법칙 해주면은 60 약분하면 3 남으니까 45. 그래서 답은 105가 됩니다.